오늘은요, 동물의 음양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식물 위주로 이야기했죠. 뭐 보고도 이야기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동물의 음양이 있다. 동물도 음양이 있다. 그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가 동물 관상도 볼 수 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에도 분명히 음양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성품을 짐작할 수 있고, 우리가 부득불해서 가능하면 그 살생을 안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뭐 어차피 많이 먹습니다. 먹어도 거기에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가지고 먹어야죠. 그러나 저의 본질은 가능하면 인간은 아무래도 양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이고, 식물은 부득불우리하고 상호 보완작용이 가능하면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는 그러한 학설들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지혜가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러시아에서 최근에 호랑이나 맹수들이 내려와서 민가에서 가축을 잡아먹는 일이 많고 빈번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동물들 먹고서 구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에다가 뭘 섞어놓고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거를 먹고 자꾸 그 먹고 나니까 구토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그와 비슷한 거를 훔쳐먹거나 그 냄새가 나는 고기는 안 먹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매일 뱀이 와가지고 달걀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미워가지고 똑같이 달걀하고 아주 똑같이 생기게 하나 그냥 똑같이 깎아가지고 거기다 아주 똑같이 약간 노릿노릿하게 아주 쏟게 쉽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딱 놔뒀어요. 아니라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능구렁이 한 마리가 탁 가가지고서 꿀꺽 생기죠. 뱀이 먹을 적에 씹어 먹습니까? 아닙니다. 꿀꺽 먹어서 이 안에서 오랫동안 놔두면서 칭칭 감으면서 막 몸을 막 들어가면서 소화도 시키고 용을 씁니다. 근데 다른 데 같으면 벌써 이렇게 깨져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놈은 그게 배속해서 안 내려가네. 그러니까 아무리 용을 태워도 되나요? 그러니까 뱀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명상을 하더래요. 여러분, 아픈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을 정심주다. 마음을 그 자리에 정해라. 여러분, 우리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볼 적에 저도 언제 한참 전에 그 옹성이다, 옹기옹자다 그래서 말이죠. 입안에서 말할 때 옹옹옹옹옹. 기가 막혔으니까 이 기가 막히니까 이 막힌 독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감기 최초에 생길 때 옹옹 소리 나오죠. 약간 좀 섹시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기야, 나 말이야, 이뻐 하는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옹성처럼 나올 때 이건 감기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옹성이 나온다 하면은 벌써 뜨거운 물 같은 거 잘 찬물하고 섞어 먹고, 그러고 기침이 말랑말랑 목구멍이 간질간질 할 때 그 자리를 막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하지도 말고 또 안 나오게 꽉 참지도 말고 가만히 그 자리를 들여다보면 소감소체라 작은 감기라든가 작게 체한 거 먹었는데 여기가 좀 그득하다. 그럼 여기 뭐 옛날에 가르쳐준 합곡혈이나 이런 것도 좀 눌러보기도 하지만 바로 눌러가지 말고 그득한 자리, 간질간질한 자리, 눈가가 바르르 떨린다. 그럼 가만히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정하고 들여다봐라. 이것이 선가의 유명한 자체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체치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치료할 적에 침을 딱 치료하면서 기침이 심하게 나오는 분, 자, 여기 침이 들어가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 목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죠. 기관지염이냐, 폐렴이냐, 폐농약이냐, 폐암이냐, 빌어먹을 언제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죽을라 빨리 죽지 말고. 그러고 뭐 이 말총머리 왜 이렇게 침을 아프게 놓지, 좀 덜 아프게 놓지 말이야. 별로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런 생각을 다 놓고 오로지 목구멍에서 어디서 시작되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의외로 어느 순간에 막
할 때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한번 심하게 한 두세 번 기침을 하고 눈물까지 싹 꽂혀가지고 하는 순간에 스르르르르 한숨이 내쉬면서 숨이 아랫배로 쉬어지면서 낫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침을 쓰든 약을 쓰든 여러분들이 본래 갖고 있는 힘을 도와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낚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힘,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지혜의 상징,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얘기는 언젠가 제가 해드렸죠. 솔로몬 이전인가요? 다윗이라는 왕이 계셨었죠. 예, 다윗 이전에 다윗을 핍박했던 왕의 이름이 1번 바울, 2번 사울. 누굽니까? 대부분 2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이 국민들의 인심을 얻으니까 질투를 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 있죠. 예? 다윗은 조그맣고 골리앗은 크지만, 예? 돌팔매질로 해가지고서, 예?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긴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도 없는 어린애가 어른한테 덤비는 거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되거든요. 근데 아주 지혜롭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루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갔는데 실제로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이 다 잘 만들었지만은 거미하고 파리는 왜 만들었어 이거? 거미가 어느 날 말이죠 이렇게 여기 탁 올라오면 그냥 하고 놀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린아이들 보는 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세대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알아요? 매미, 거미, 파리를 갖다가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외워버려요. 실제로 파리 똥 싸는 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 국쥐간 파리 이만한 거는요, 항문에 말이죠, 애벌레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파리가 빠진 물도 한 번씩 마셔봐야 되고, 거미가 어느 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옛날 할머니들이 얘야 오늘 손님이 오는가 보다 하는 거 미신도 한 번씩 들어봐야 되는데 인터넷에만 보면 뭐의 상징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거미와 파리가 왜 생겼는지 항상 하나님을 좀 못마땅하게 생겼어요. 주제에 자기가 저주를 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느 동굴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침 거미가 딱딱딱딱딱 거미가 집을 짓네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딱 쫓아와서 딱 보고 나서 거미가 집을 짓네. 사람이 안 들어갔겠군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거미 잘 만들어놨습니다. 좀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어느 날 자기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사울이 자는 걸 보고 어느 날 가서 칼을 빼가지고 목에다 칼을 겨누고 자기는 안 죽이는 모양을 보이려고 사랑을 보여주려고 자비심을 보여주려고 자는데 몰래 기어 들어갔는데 사울이 칼을 옆에다가 눕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제끼다가는 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파리가 웽 하더니 얼굴에 가서 있는 거니까 긁다가 제껴 자더래요. 그래서 칼을 싹 빼가지고 목에다 들이대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않노라. 그래서 사울이 마음을 굴복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와 거미는 우리 기준으로 나쁘지. 그렇죠? 파리와 거미 우리 기준에 전체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조 승찬대사 말씀에 지도 문안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아니하다. 유염 간택하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아니하다. 이건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울 난자. 유혐 간택이라 오직 유자입니다. 이걸 오직 유자. 모처럼 한문도 좀 써볼까요? 혐오한다. 싫어하라 이게요. 뭐 하는 걸 싫어하느냐 말이요. 간택하는 거. 이거다 저거다.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를 갖다 싫어해라 이거요. 선택하는 거를.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이거예요. 왜? 거미는 나쁘고 인간은 좋다는 겁니까 여러분? 뱀도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뱀도. 우리 인간은 인본주의적인 망상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잡아먹고 식물 뽑아내버리고 공기 파괴해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2001년도에 반성하지 않으면 2년도 3년도 2010년 이내에 이 지구는 한번 큰 아마 악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파괴하고 공존주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동물을 먹더라도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먹더라도 음량이나 좀 맞춰서 먹어야죠. 그러면 죽은 동물이라도 그래도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요. 시커먹고 오바이트하고 시커먹고 싸버리고 아이고 먹고 더하네 먹고 더하네. 응? 뱀 먹고 양기가 더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뱀을 원망하고 말이죠. 여러분 뱀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금년도가 뱀한테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될 때. 신사년에 뱀 띠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고롬 신포경의 지혜의 경락 풍요와 지혜의 해 신사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말이죠. 새벽에 서울에 있는데 벼락이 튀고 막 번개가 튀고 막 요란하더라고요. 하늘이 우리한테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 보고 겸허하라고 지금 징조를 보여줍니다. 저를 가르치신 오은육계 선생님, 주역 선생님은 겨울 번개, 늦가을 번개 좋지 않은 징조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참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고 위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진다면 공포심을 가진다면 두려움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주팔자를 잘 보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름이 첫째 홍경이다, 두 번째 토정이다. 누굽니까? 토정 선생님. 이토정 선생님, 본명은 이지암 선생님입니다. 이지암 선생님이 하루는 조정에 놀러 갔더니 이율곡 선생님하고 친구 관계나 비슷하게 지냈거든요.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가을 번개가 치고 겨울비가 내리고 겨울 번개가 치고 하늘에는 요성이 나타났다. 요사스러운 별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놓고 막 덜덜덜덜하고 이건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대신들이. 그러니까 도정 선생이 또 누굽니까? 그 양반이 또 아주 뭡니까 이거 뭡니까 쓰고 다니는 거 대신 소뚜껑을 쓰고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 저 마포 근처에서 그 한강변에다가 이 굴 파놓고 살았다고 해서 이 토정 선생님이거든요. 흙으로 만드는 정자 비슷하잖아요. 그래 이분이 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하면서 말이지 징조도 읽을 줄 몰라. 하늘이 이 사람들의 요성을 보이고 이런 걸 보이면서 우리 보고 상하간에 두려워하고 여야간에 싸우지 말고 계층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이 지금 양쪽 다 좀 조심하라고 경고장을 보내는 거야. 경고장을 보낼 때 조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율곡 선생이야 나머지 대신들이 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상하간에 군신간에 마음을 정숙하게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신사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주팔자 보고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재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기 강원도 땅 가서 한 방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도박이나 해가지고 한 1억 벌을까 2억 벌을까 이런 헛된 꿈에 사로잡히지 말고 상하간에 있는 자 없는 자 간에 여자들 조금 잘생긴 자들 요새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CF에서도 요새는요 잘생긴 CF보다 개성있게 생긴 사람들 세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불교 교단에서 항상 헤어질 때마다 또 봅시다. 저는 또 맨날 멀리 안 나가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해하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오. 자해하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오. 그래가지고 그저 자기 자신을 사랑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동물도 사랑해야 됩니다.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미안한 마음으로 좀 잡아먹고 음량에 맞춰서 먹고 좀 뱃싹 마른 사람이 메뚜기를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메뚜기 안주는 맥주에 어울려요? 소주에 어울려요? 그 수분하고 좀 이게 음량이 맞잖아요. 이왕에 메뚜기를 먹을 바에는 메뚜기가 좀 그래도 들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줘. 뱃싹 말리 먹은 사람이 심심한 메뚜기 먹고 버그럭 더하고 앉아갖고 에이 그러면 메뚜기 먹고 더하다고 욕이나 하고 말이죠. 동물들도 화가 나요. 동물들도 화가 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죽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차라리요
먹기 위해서 죽인다면 죄가 덜할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화가 난다고 그냥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그러나 매년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 암 환자 수가 600만 명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더 죽이고 있죠. 근데 화가 난다고 왜 쏴 죽여요? 먹지도 않으면서 죽이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가 선생님 우리 집 개 말이죠. 개는요 쥐를 물어만 놓고 먹지도 않아요. 개인데요. 그래서 내가 야 어디서 읽어보니까 그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게다 그랬어요. 물어만 놓고 먹지도 않고 그냥 재미로 죽이는 거. 우리 재미로 동물 죽이고 그 가운데 자기 몸에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득이 먹는다 하더라도 음량을 알자 이거죠. 자, 머리가 크다. 머리가 크면서도 용맹스러운 동물이 있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 그 다음에 아주 물 위에서 조용히 다니는 백조가 있죠. 오리가 있죠. 거위가 있죠. 그죠? 생상의 동물 사육제 사자의 위풍당당한 행진곡을 한번 들으면서 사자의 위엄과 양적인 덕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음악가들도 사자를 생각했을 때 그 위엄과 양적인 공격성, 살기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음악도 거기 따라서 활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장엄하죠. 여기에 반대로 백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음악 중에 하나는 동물 사육제 생상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아주 대비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보세요. 많이 듣던 곡이죠, 이거. 이게 백조라는 동물 사육제에 나오는 곡입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어디서 들으시겠지만. 잔잔하죠? 머리는 작고 몸통은 크니까 음적이죠. 고요하죠. 자, 그러면 머리와 몸통의 사이가 유별나게 긴 짐승이 있죠. 하마요? 하마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거는요. 기린, 그렇죠? 기린. 또 뭐가 있죠? 목이 길어서 슬픈 노천명 시인의 사슴. 자, 이런 동물들은 머리 크기와 몸통 크기가 아무리 똑같다 설사 치더라도 목이 유별나게 길으면 양과 음 사이에 다리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사기결이라 마음이 너무 뭉친 게 많고 우울해지기 쉽다. 그래서 시인들도 무심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가녀려 보이고 뭔가 생각이 깊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토가 많다. 사람도 봤을 적에 목이 유별나게 길다. 생각이 많습니다. 금방 데이트할까요? 절대로 금방 네 안 합니다. 저 오늘 그럼 헤어집시다. 그래도 네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중앙토에 해당하는 것은 즈로 발음하지 앞으로 싫다, 좋다는 이렇게 발음하더라도 생각해보자는 이렇게 하자 제가 여러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앞으로 우리들의 중앙토를 발전시키려면 너무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발달이 너무 돼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만은 너무 목이 짧은 사람들은 생각을 좀 깊이 하세요. 목이 너무 붙은 사람들. 좋아, 알았어. 오늘 해, 당장 그냥. 오늘 내가 100억 투자할게, 10억 투자할게 그래요. 그러고 오늘 당장 헤어져 이래요. 너무 좋다 싫다 없이 생각이 너무 빨라요. 좋다 싫다가 빠르다 이거죠. 목이 긴 사람들은 좀 빨리 결정을 내리고 목이 짧은 사람들은 생각합시다 우리.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탄력성을 가져야 됩니다. 동물을 우리가 먹더라도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 뭐 재미난 이야기 우리 탄력성을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일러드릴까요? 연극을 하는데 뒤에서 조명이 있죠? 효과음이 있죠? 그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는 신용을 해서 붕덩 빠지면
첨벙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심청이가 물에 펑 빠지면 첨벙하고 이 바닷물 소리를 넣어주기로 했어요. 첨벙하고. 근데 이 효과 보는 사람이 깜빡했어요. 그래 그냥 바닥에 쿵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연극 배우가 뭐라고 그랬게요? 벌써 얼음이 얼었어? 이 탄력성.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져야 될 것은 음양관에 입각한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몇 가지 음양에 비유한 동물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제발 좀 암기하지 말고 음양을 생각하는 민족이 됩시다. 제일 먼저 여기 그림 위에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자, 머리는 작고 몸통이 볼록하고 성격이 음독하고 또 술 먹는 사람들이 보고를 갖다가 요리하는 데에는 콩나물 대가리를 제거하고 뿌리를 넣는 데에다가 매우게 먹는 복매운탕도 있고, 또 보고 요리 잘하는 요리사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보고를 먹는데 왜 매우게 먹느냐고. 보고는 보고의 자체에 시원한 맛으로 먹는데, 그러니까 복지리를 먹어야 된다고. 복지리라는 것은 보고를 매운탕으로 하지 않은 거거든요. 보고는 음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고는 소주나 고량주나 양주 먹고 취한 다음 날 보고의 음독이 가서 시원하게 내려주긴 하는데, 잘 보세요. 보고하고 반대되는 게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 아구입니다. 이게 아구. 그렇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귀라고도 썼는데, 혹시 배가 고파갖고 막 이렇게 험하게 생긴 귀신에서부터 유래가 된 말인지 모르지만 아구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요, 아구찜을, 자, 아구는 머리 쪽이 큽니까? 몸통 쪽이 큽니까? 자세히 보세요. 엄청나게 머리 쪽이 큽니다. 양적입니까? 음적입니까? 양적입니다. 이 아구에다가 찜을 만드는데 얼마나 매우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구찜 생각만 해도 맵죠? 여기다가 소주를 먹어요. 거기다 마늘을 넣고. 이러면 여러분들 눈 백내장 녹내장의 원인이 직방으로 됩니다, 여러분. 아구야말로 시원하게, 자, 땅에서 위로 많이 쑥쑥쑥 자라고 자꾸 뽑아도 또 자라는 게 뭐 있죠? 뽑아도 또 자라는 거. 부추도, 미나리. 자, 미나리는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양요? 위로 자라는 것은, 식물은 양, 위로 자라는 건 아래로 자라는 게 양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자꾸 반복하고. 사람은 머리 쪽이 큰 사람이 양, 몸통이 큰 사람이 음이라고 그랬어요. 식물은 거꾸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나 정말 미치겠어. 그럴 줄 알고, 틀릴 줄 알고 또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몸에 아직 안 뱄거든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은 미끌미끌하게도 자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흔들린다고 그래서, 식물은 줄기 쪽과 열매 쪽이 사람의 아래로 작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도 여기에 꽃이 피죠. 그렇죠? 여기서 씨가 자라죠. 사람도 여기서 꽃이 피죠. 자식이 나오죠.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눈을 부끄럽게 지금 수줍어서 이러고 계세요. 머리하고 뿌리는 같이 간다니까요. 던져서 뿌리가 무거운 양파 쪽을 먹으면 사람한테 기가 상승이 되겠습니까? 기가 내려가겠습니까? 기가 상승합니다, 여러분. 식물하고 동물하고 거꾸로 작용하는 거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아구는 말이죠. 아구는 미나리하고 같이 요리해야 음양이 맞겠습니까? 2번, 콩나물 대가리 뜬 콩나물 뿌리하고 요리하면 맞겠습니까? 콩나물이라고 아직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재시험입니다, 재시험. 이제 이번 방학 동안에 재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잘 들어요. 보고는 음독이 많기 때문에 뿌리 쪽으로 많이 발달한 콩나물 뿌리 쪽을 쓰고, 아구를 요리할 때 너무 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나리를 넣어가지고, 미나리는 위로 자라니까 음적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원래 이 소대변도 잘 나오게 하고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아구하고는 너무 맵게 하면 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독한 거 좋아합니다. 낙지를 좀 맵게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도대체 아구하고 미나리하고 해야 되는데 아구에다 마늘에다가 고추에다가 소주에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아구찜 먹고 길거리에서 절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른 봐도 음양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골뱅이가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게 사실은 대구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만 골뱅이 안주에 대구포나 명태포를 짝짝 찢어내는 건 하나는 미끌미끌하고 꺼끌꺼끌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돼지 족발과 닭날개. 닭 먹을 때 날개 먹지 마. 당신 바람 펴.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닭날개 먹으면 바람 펴. 그게 다 남자들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닭날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날개 달린 짐승은 대체적으로 사람한테 가서 풍을 일으킵니다. 풍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풍을 일으킨다는 것은 양기를 북돋아 주겠어요? 음기를 북돋아 주겠어요? 양기를 북돋아 주겠죠. 그래서 닭 날개를 바싹 튀겨서 먹으면 남자들의 음위증이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발기불능증에 쓴다. 음위증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흙에 쓰니까 또 저놈이 잘 모르니까 흙에 쓰는구나. 음위증이라고 해서 임포턴스. 발기가 잘 안 되는 우리 일종의 성병이 아니고 일단 성능력이 약화가 됐을 때 동의보감에 닭 날개를 먹으면 음위증에 쓴다. 그러니 이제는 난리 났네. 이제 닭날개는 이제 전국의 닭날개는 이제 큰일 났다. 닭들이 이제. 그런데요, 그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 닭은 비록 머리가 작고 몸통이 큰 음적인, 그렇죠, 같은 새라 하더라도 그렇지 잘 날르진 못하죠. 그러나 날개 부분에는 유별나게 풍이 많다. 또 새우도 남자들이 오돌이 어쩌고 그러죠. 생새우를 먹을 적에 꼬리 쪽을 많이 먹습니까? 아니면 머리 쪽을 많이 먹습니까? 꼬리 쪽까지 꼭 먹거든요. 새우 뒷꼬리가 팍팍팍 끓이죠. 양적입니까? 음적입니까? 그러니까 몸이 퉁퉁하고 열이 있는 사람들이 새우 껍질째 꼬리까지 잘 먹게 되면 칼슘, 또 요새 흔히 우리가 유행하는 기토산 성분이 있는 그런 성분 열도 내려주면서 양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마르고 냉한 사람이 자꾸 새우를 먹어요. 이런데 음양관이 없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두꺼비도 우리가 약으로 쓰죠. 두꺼비의 진액을 우리가 약으로 갖다 쓰는데 옛날에 중국 다큐멘터리 보니까 두꺼비를 갖다가 약으로 써서 무엇 큰 병도 어려운 병도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그 두꺼비는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하고 날아가는 팔이 널름 먹습니까? 바다닥 쫓아다닙니까? 음적이죠. 마르고 열 있는 사람들의 피부병이나 뭐 기타 병에 쓰겠어요? 음흉하게 생겨가지고 걸을 때도 이렇게 하고는 욕심만한 사람한테 쓰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전에 쓰여있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두꺼비는 저축력의 상징이요. 또 우리들의 동요에도 등장합니다. 두꺼봐 노래 한번 우리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볼까요? 어디? 두꺼비는요 우리들에게 복을 갖다주는 상징이죠. 음적인 상징이죠.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우리 인간들의 복을 빕니다. 그러고 두꺼비하고 뱀하고 다 기싸움할 때 보면 무섭습니다. 음독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요를 집어넣은 이유는 갑자기 김원경이 말하는 동양의학에 국민학교 유치원 시청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편집을 하고 있는 마포에 있는 뭐 빌딩 지하에 가서 밥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유치원 5살이래, 5살. 그래, 이름 주제가 정확하게 김엑스훈입니다. 김엑스훈. 이 또 보고 있겠지. 엄마 보고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5살짜리가 그런데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건 되게 어려운데도 뭔가 어린아이들이 영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늘 동요를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닭날개는 양적입니까? 음적입니까? 자, 몸이 떨린다? 메추리 고기 먹여야 되겠어요? 안 먹여야 되겠어요? 안 먹여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팔팔팔팔 뛰고 다닌다? 그때야말로 정말 개구리나 두꺼비가 조금 좋을지도 모르죠. 근데 둥둥하고 몸을 잘 움직이기 게으르다? 아무거나 먹여요. 동물의 음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돼지 족발에 이 돼지 족발 있는 것을 사물탕하고 나와서 여자들 저잔 나올 때 쓰는 저체 사물탕이라고 쓰는 것들은 다 물하고 관계가 있고, 닭날개 같은 거, 그중에 바싹 구운 닭날개 같은 건 양기하고 관계가 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한 거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인터넷에 띄워놓겠습니다. ebs.co.kr 너 들어오시면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약 난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교재로 다 띄워놓겠습니다. 또 뭐 잡지사에서 조사해간 아주 재미나게 분석한 저의 음량관 다 띄워놓겠습니다. 자, 육회에다가 마요네즈 넣어야 될까요? 토마토 케첩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매운 겨자나 양매운 양념장을 넣어야 될까요? 육회에 매운 양념장, 해파리 냉채, 겨자, 마요네즈에다 고추장, 피자에다 핫소스, 햄버거는 느끼하지만 콜라에 톡 쏘는 가벼운 그 탄산 맛이 요거를 중화시켜주죠. 찬맛은 음적이긴 하지만. 재미난 거는요, 제가 마침 이 자리에도 그 친구가 와 있는데, 모대학교 한의과대학교 학생회장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선생님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포도주를요, 돈 안 들이고 포도주 넣고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포도주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신포도주 특정한 상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포도가 아주 비쌉니다. 근데요, 맥주에다가 말이요, 맥주를 갖다가 맥주에서 거품이 많잖아요. 같은 물이라도 그냥 고여있는 물보다 가스가 있는 물이 양적이겠어요? 음적이겠어요? 내가 머리가 떨리고 지금 피부가 떨린다. 에? 물을 고요하게 고여있는 물로 감아야 되겠어? 콸콸콸콸 폭포물 같은 데 감아야 되겠어요? 고요한 물에다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물에도 음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여있는 물은 떠는 사람한테 좋고, 막 흐르는 물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음적인 사람한테는 그 물을 달에다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포도주가 뭐든지 신맛은 거두어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하고 섞으면요, 맥주의 가스가 막 날아가는 것이 요것을 잡아먹는가 봐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했더니 맥주 맛은 싹 사라지고 가스는 날아가고 포도주 맛으로 오래 즐겼습니다. 돈 없을 때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먹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와서 후배들하고, 이야, 이 말이야, 그 친구하고 해봤는데, 해봐서 그날은 또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도 하나는 발산지기, 하나는 섭수하는 거, 수렴하는 거에 음량을 맞췄다. 이야, 기발하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비프 스테이크에 A1 소스, 해삼과 굴하고 북어포, 노가리포는 음량이 지금 이쪽은 음적, 이쪽은 양적입니다. 명태하고 북어포, 명태라는 건 약간 우리가 뭐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명태, 동태 얘기하는 거고, 북어포는 말랐죠. 고등어하고 명태, 하나는 느끼하고 명태는 말랐죠. 이 명태하고 상어 얘기는, 상어는 위턱이 발달해서 공격적이고, 명태는 아래턱으로, 우리가 뭐 또 한번 강조하지만 인맥이라고 아래턱이 발달해서 명태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죠. 상어는 막 우회가 발달되어 있죠. 그렇죠? 다산의 상징, 부자의 상징, 상어를 걸어놓습니까? 명태를 걸어놓습니까? 이거는 음적이고 이건 양적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뱀하고 메추리구이 상대적이죠. 그렇죠? 뱀은 니끼니끼하고 음적이지 않습니까? 생선초밥에다 와사비, 고추냉이 들어가는 거, 우유하고 커피, 소고기하고 닭고기, 이런 음량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침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벌침도 산성이 많고 열이 일어나거든요. 뚱냉 체질이 잘 맞으면 모르지만 잘못하다가 마열 체질이 잘못하기도, 혹은 어떤 경우에는요, 뚱뚱한 사람도 저충격이 많기 때문에 신맛의 성분 때문에 가끔 중독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좀 냉한 사람이 벌침이 잘 맞죠. 열 있는 잘못 맞으면 이 산성화된 그 독한 열성 때문에 고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킹싱거라고 하는 유명한 코믹한 가수들이 부르는 벌들의 비행을 자기들의 목소리로 하는 이 노래를 끝으로 벌들의 비행, 아주 코믹한 여러 사람이 합쳐서 하는 합창 중창 곡으로서 이 밤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꿈 없는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